안녕하세요. 시니어 금빛 시대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켜면 이런 제목들 많이 보이시죠? 아침마다 소금물 한 컵이면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소금물만 제대로 알면 평생 건강 걱정 없습니다. 소금물로 장 청소하면 다이어트에 대박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소금물이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마치 소금만 잘 쓰면 병원비도 줄고 약도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오늘은 소금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좋다, 나쁘다, 한쪽으로 몰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나이에는 특히 뭘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사실 소금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피 속에도 있고 땀에도 있고 눈물에도 있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우리 시대의 식탁이 부족한 쪽보다는 너무 많은 쪽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국물 많은 찌개, 짠 반찬,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빵, 과자까지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은 잠깐 잊어버리고 유튜브 어디선가 소금물로 몸을 청소하자, 소금물로 해독하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귀가 솔깃해집니다. 특히 위나 장에 안 좋고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는 우리 나이에는 어디든 도움될 만한 게 있으면 붙잡고 싶거든요. 먼저 소금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어떤 분들은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어떤 분들은 소금물 코세척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소금물을 마셔서 장을 씻어낸다고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소금물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릅니다. 입안을 소금물로 헹구는 정도는 예전부터 집에서도 많이 하던 방법이에요. 음식 찌꺼기를 조금 씻어내고 미지근한 소금물이 입안을 살짝 소독해주는 느낌도 있죠. 특히 잇몸이 조금 붓거나 입안이 헐었을 때 약국에 가기 전에 소금물로 가볍게 헹궈보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단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조건에서요. 문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소금물을 마시면 속이, 장속 노폐물이 싹 빠져나간다, 다이어트의 최고다, 이런 말로 이어질 때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소금물을 한두 컵씩 들이키라는 식의 이야기는 우리 나이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소금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입안 헹구는 소독용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소금 섞인 물, 즉 몸 안에 들어가는 염분 그 자체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 콩팥 관련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염분을 많이 들이키면 몸 안의 물과 소금의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혈압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심장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콩팥이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합니다. 소금물로 장 청소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마시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변이 시원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 안에 있던 물과 소금의 균형을 억지로 흔들어서 몸이 놀라서 급하게 물과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건강해졌다라기보다는 몸이야, 이건 너무 과하다, 얼른 밖으로 내보내자라고 비상벨을 울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두 번은 큰일이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버티지 못합니다. 설사가 심해지면 탈수가 올 수 있고, 탈수가 오면 혈압도 흔들리고, 콩팥도 놀라고, 원래 드시던 약들의 농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물과 염분을 움직이는 방법은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영상에서는 소금물로 코를 씻으면 비염이 낫는다, 코가 뻥 뚫린다, 감기에 덜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적절한 농도의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쓰는 물은 소금 한 숟갈 막 퍼 넣어서 수돗물에 휘휘 저은 물이 아니라 농도가 맞춰진 식염수이거나
살균된 물에 정해진 비율로 맞춘 세척 용액이에요. 집에서 아무렇게나 수돗물에 소금 타서 코에 들이붓다 보면 코 안점막이 더 자극받거나 귀로 역류해서 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물 자체에 있는 세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에서 마음대로 소금물로 코를 씻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전문가가 쓰는 방법과 농도, 도구를 안내한 뒤에 그걸 그대로 따라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금물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물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있든 없든 입안이 시원해지고 코가 잠깐 뻥 뚫리고 장이 움직이면서 화장실을 시원하게 다녀오면 와, 뭔가 된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죠. 몸이 진짜 좋아졌는지 혈압이나 혈당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었는지는 잘 보지 않고 순간의 상쾌함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나이는 이제 순간의 상쾌함보다 오래 버티는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튀었다가 가라앉는 것보다 조금 높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건강도, 소화도, 몸의 균형도 극단적인 자극보다는 잔잔한 반복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소금물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한번 걸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입안을 살짝 헹구는 데 쓰는 정도인지 아니면 몸 안의 물과 소금을 확 흔들어 버리는 정도인지 입안을 헹구는 데 쓰는 정도라면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삼키지 않고 평소 혈압이나 콩팥이 크게 문제 없는 분이라면 가끔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아침마다 마시자. 소금물로 장을 씻어내자. 소금물로 단식과 해독을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비를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마음에 두셨으면 해요. 소금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모든 음식에는 이미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국, 찌개에 김치, 장류, 반찬, 빵, 과자, 라면, 햄, 치즈까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소금을 줄이세요, 싱겁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소금은 이미 넘치기 쉬운 상태예요. 이럴 때 건강을 위해 소금물을 따로 마신다는 건 건강을 위하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거꾸로 잡아당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뭔가를 더 먹어서 해결하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몸이 찌뿌둥하면 보약, 위가 더부룩하면 소화제,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혈관이 걱정되면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 이렇게 뭔가를 계속 더 얹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금물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하면 건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짠 국물은 조금 덜 마시고 반찬 간을 살짝 줄여보고 야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술을 줄이고 늦게 자는 습관을 줄이고 이렇게 하나씩 줄이다 보면 그게 곧 몸 안에 쌓이는 부담을 빼내는 일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비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소금물을 따로 더 마시는 것보다 이미 먹고 있는 음식 속 소금을 줄이는 것이 우리 몸과 통장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소금물은 입에 대지도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금물에다가 모든 기대를 걸지 말자는 겁니다. 입안이 헐었을 때 치과 가기 전 하루 이틀 가볍게 헹구어 보는 정도. 이런 건 일상 속 작은 요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소금물을 매일 마시고 소금물 단식을 하고 소금물로 몸을 씻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 몸 상태에서 이게 정말 안전한가를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콩팥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언가를 새로 먹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먼저 여쭤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콩팥 관련 약을 드시면서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는 건
의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행동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노후는 단 하루라도 덜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가족에게 너무 큰 걱정을 주지 않고 내가 모아온 돈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노후 자금은 통장에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짠 음식을 한 번 덜 먹는 선택, 국물을 반 공기만 덜 떠먹는 선택, 가공식품을 조금 줄이고 물과 채소를 조금 더 늘리는 선택.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그대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콩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곧 병원비를 줄이는 길이고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이에요. 소금물 한 잔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밥상 위에서 소금을 조금 줄이는 선택,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내일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소금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맹신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번은 더 생각해보자 라는 작은 브레이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덜 아프게 덜 쓰면서 그래도 품위 있게 빛나는 시니어의 금빛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